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현재 동아시아 지정학적 구도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인 한중일 삼국 관계의 심화되는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투자 기회와 도전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최근 며칠간 동아시아의 외교 및 경제 무대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200명이 넘는 기업인으로 구성된 고위급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국사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방중 기간에 중국 상무부는 일본을 겨냥해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는 이 두 사건은 한중일 삼국 관계의 새로운 윤곽을 극명하게 그려내고 있으며 지역산업 체인과 공급망의 구도를 재편함은 물론 우리 투자자 개개인의 의사결정 방향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현재 한중일 관계의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 핵심 논리는 바로 정치적 기초가 경제적 온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되짚어보면 그 맥락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2025년 11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안보 관련 법 비상 존립 위기 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자유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개입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일본 패전 이후 리더가 공식 석상에서 대만 문제와 집단적 자위권을 결부시킨 첫 사례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공동성명, 이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 측은 외교부 부부장의 엄중 항의와 국방부의 명확한 마지노선 제시 등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모험적인 발언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해당 발언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비판했고 최대 야당은 철회를 요구했으며 여러 시민단체가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신뢰의 심각한 결여는 결국 2026년 1월로 예정되었던 일본 경제사절단의 방중 계획에 대해 중국 측이 명확한 승인을 내리지 않는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온기가 도는 한중 관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취임 후 첫 방문이자 한국 대통령으로서 6년 만의 방문으로 한중 협력에 대한 한국 측의 높은 중시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방문 기간 중 양국 정상은 당초 60분으로 예정되었던 회담을 90분으로 연장했고 누적 교류 시간은 4시간을 넘겼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환경, 교통, 운송 등 핵심 분야를 아우르는 15개의 협력 문건 체결을 공동으로 지켜보았으며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산업체인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이웃이라는 표현으로 한중 협력의 핵심 가치를 강조하며 양국이 상호 보완의 정신을 계승해 산업 혁신과 공급망 안정을 통한 우호적 보완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선명한 대비는 현재 삼국 관계 변화의 핵심 동인을 잘 보여줍니다.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실무적인 상생을 견지하면 협력의 온도가 올라가지만 반대로 레드라인을 도전하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면 관계는 냉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중국 상무부가 1월 6일에 발표한 2026년 제1호 공고, 즉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는 이러한 삼국 관계의 분화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이 통제 조치의 내함과 영향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막연한 경제 제재가 아니라 일본 군사 공업 체계를 겨냥한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입니다. 공고의 핵심은 3가지 금지입니다. 첫째, 모든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군사 사용자 향수출 금지. 둘째, 일본의 군사 용도 향수출 금지. 셋째,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최종 사용자 및 용도 향수출 금지입니다. 여기서 이중용도 품목이란 민간용과 군사적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물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하며 약간의 전환이나 조립만으로도
군사 장비의 핵심 부품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 측이 공고 발표 일주일 전에 이미 168쪽에 달하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 허가 관리 목록을 업데이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고성능 복합 재료, 정밀 공작 기계, 특수화학 제품부터 첨단 센서, 반도체 장비 및 특정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품목이 포함되어 현대 공공체계의 거의 모든 기초 단계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통제가 면밀한 평가를 거쳐 명확한 표적을 겨냥한 시스템적 행동임을 보여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확산 방지 원칙에 부합함과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의 기술적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영향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일본 군사 산업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히토류 연구 자석을 예로 들면 중국은 전 세계 사마륨 코발트 자석 생산량의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는 높은 자기에너지와 우수한 내열성 덕분에 위성 자세 제어, 우주선 관성 항법, 레이더 도파관 집속 장치 등 핵심 군공 분야에 널리 쓰이며 특히 F-35 전투기나 버지니아급 잠수함 같은 첨단 장비의 핵심 부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히토류 재련 및 분리 생산 능력의 85%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본이 타국에서 히토류 광석을 수입하더라도 정량과 순도 향상은 중국의 기술과 설비에 고도로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투기와 잠수함의 핵심 구조물 제조에 쓰이는 티타늄 및 합금도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본은 재고 소진 후 비용 급등과 공정 중단에 직면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강조할 점은 중국의 통제 조치가 민간과 군사 분야를 엄격히 구분하여 정상적인 민간 무역 협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중국 상회는 공고 당일 성명을 통해 법규 준수를 위한 주의사항 설명을 요구하면서도 중국 측 조치의 법적 근거를 인정했는데 이는 이번 조치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중일 3국 관계 내 한국의 역할 설정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는 지역경제 구도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을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무적인 셔틀 외교의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핵심 목표는 지역 현안에서 한국의 자율적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이시바 총리와 도쿄에서 만나 안보 소통 강화와 수소 에너지 협력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중 전에도 한국 정부는 중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각 측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을 탐색하며 중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대일 통제 공고를 발표한 것 또한 국가 이익 수호의 의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향후 지역 내 상호작용에서 한국이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신호를 보낸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경제적 현실 측면에서도 한국은 중일 관계를 조율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탄소 섬유, 히토류 등 핵심 소재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역 산업 체인이 경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의 대중무역 적자는 104.79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71.7%나 확대되었습니다. 10월에 소폭 흑자를 기록하긴 했으나 연간 대중무역의 압박은 여전합니다. 반도체 등 일부 첨단 분야를 제외하고 한국의 전통 우위 산업은 중국 기업의 강력한 추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시장 깊숙이 들어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절실한 요구입니다. 이번 사절단에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 LG그룹 등 한국의 핵심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 4대 그룹의 합계 매출은 2024년 한국 국내 총생산의 약 40%에 육박합니다. 포럼 기간 중 한중 기업 간의 그린 에너지 무역 계약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중기신능과
한국의 에테리온 간의 그린 메탄올, 그린 암모니아 무역 합의 등은 양국의 에너지 전환 수요에 부합하며 지역 그린 에너지 무역 체계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삼국 관계 변화를 이해하는 핵심은 그 이면에 있는 지역 산업체인 재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아시아 산업체인은 차별화된 발전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중 사이에는 보안성에 기반한 경제 협력이 가속화되며 산업체인 결속이 강화되는 반면 중일 사이에는 민간 협력 유지, 군공 관련 제한이라는 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진영 대립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안보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이며 우리의 미래 투자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 한중 협력 강화에 따른 투자 기회를 주목하십시오. 한중 자유무역 협정 2단계 협상이 꾸준히 추진됨에 따라 그린 에너지 분야의 정책 연결이 더욱 긴밀해지고 시장 개방도 확대될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그린 메탄올, 그린 암모니아, 지속 가능 항공유 등 그린 수소 기반 에너지 제품 무역은 양국 협력의 핵심 방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체인의 완결성을 갖춘 중국과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만나 시너지를 낸다면 글로벌 유통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관련 상중 하류 기업들, 특히 이미 협력 합의를 마친 선두 기업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 분야입니다.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AI 등에서 합의된 산업체인 협업은 양국의 강점과 직결됩니다. 한국의 제조 및 디스플레이 기술력과 중국의 거대한 시장 및 인프라가 결합하면 기술적 병목 현상을 돌파하고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제조 분야의 합자 법인이나 협력 플랫폼은 정책적 지원과 시장 수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빠르게 성장할 유망 투자처입니다. 셋째, 인프라 연결 분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말 서울 베이징 고속열차 구상을 공식화하고 2026년 초부터 공동연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면 물류 효율과 인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연선 지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건설, 철도 장비, 물류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중일 관계 분화에 따른 투자 전략은 신중해야 합니다. 민간 부문의 정상적인 무역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일본 내 4,300여 개 상품 중 1,406개 품목이 중국 수입 의존도 50%를 넘습니다. 민간 반도체, 자동차 부품, 소비재 등에서의 상호 보완성은 여전하므로 이 분야에 내실 있는 기업들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공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리스크를 경계해야 합니다. 중국의 통제 조치는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에 의존하는 일본 군공 업체들의 원가 상승과 공정 차질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통제를 우회하여 중국 물자를 일본 측에 제공하려는 기업은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히 회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중일 삼국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약 24%, 제조업 생산의 약 38.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입니다. 현재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급망 안정과 자유무역에 대한 공통의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2025년 3월 5년여 만에 재개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는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의 투명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된다면 3국의 국내 총생산은 0.3%에서 1.1% 추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정책 연구를 강화하여 외교 및 경제 정책의 미세한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 하십시오. 둘째, 기업의 공급망 구조를 깊이 있게 조사하여 리스크 대응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특정 시장이나 분야에 매몰되지 않도록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넷째, 단기적인 테마성 매매보다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실적에 기반한 이성적인 투자를 견지하십시오.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화두입니다. 한중일 삼국이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의 원칙 아래 협력하는 것은 삼국 인민의 이익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여러분께서 역사의 큰 흐름을 읽고 정교한 전략을 세운다면 이 복잡한 시장 변화 속에서도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성공적인 투자를 실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